자, 오늘 할 내용은 그동안 투자 교육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어 같은 게 잘 개념을 모른다고 그래서 그건 사실 뭐 구글만 치면 바로 나오는 거긴 하지만 설명을 해주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거를 어, 질문 받은 것 중에서 다는 아니고 7가지 정도를 오늘 하려고 그러는데 그중에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가 뭐냐? 레버리지는 뭐 구글 쳐보면은 타인의 자본을 사용해서 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1억짜리 주택을 살 때 1억 주택을 사서 그게 10%가 오르면은 내 돈을 다 들이면 수익률이 10%가 되지만 만약 전세 5천을 끼고 샀는데 10%가 올랐다 그러면 내 돈 들어가는 건 5천만 원인데 1천만 원이 올랐으니까 20%가 오른 거지 수익률로 따지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레버리지를 걸면 걸수록 그 지렛대처럼 그냥 드는 것보다 지렛대를 사용하면은 더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것처럼 같은 ROA, Return on Asset, 자산이익률이 똑같다 그러면은 ROE는 레버리지를 안 쓸 경우에 ROA하고 ROE가 똑같지만 레버리지를 만약 2배 썼다 그러면은 ROE는 ROA의 2배가 되지. 그래서 어, 자본이익률은 이게 자본이익률이 ROE고 Return on Equity 그리고 1천만 원 상승, 주택 10% 상승이 ROA, Return on Asset이라고. 자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수익률이 자산 가격이 오른 만큼 오르는 게 아니고 레버리지 쓴 만큼 그만큼 오르는 게 바로 이건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레버리지를 잘못 쓰면 떨어질 때도 똑같아.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샀는데 1천만 원이 떨어지면은 손익률이 10%지만 내가 레버리지를 2배 썼는데 10%가 떨어지면 손실률이 20%가 되고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 레버리지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은 부동산은 하방 경제성이 높고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많이 쓰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내릴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을 레버리지를 잘못 쓰면 깡통 계좌가 되지. 예를 들어서 주식담보대출을 하면은 보통 130%를 갖다가 주식을 가지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주식이 1억 3천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어, 1억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만약 거꾸로 30%가 떨어졌다, 70%가 됐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떨어진 만큼 60%를 더 그 주식을 더 넣어라, 돈을 더 넣어라. 근데 그걸 만약 못 넣었다. 보통 못 넣지 그럴 때. 그러면은 거기서 반대 매매를 해버린다고. 그냥 바로 시가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똥값에 팔고 자기는 돈이 남는 게 없고 어떤 경우는 그게 더 떨어진 30% 이상 더 떨어진 경우는 깡통 계좌가 돼서 부채만 남지. 그래서 네. 레버리지를 쓸 때는 항상 이게 내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거의 내릴 가능성이 없다면 레버리지를 많이 쓸수록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오히려 거지가 되기도 쉽기 때문에 레버리지 쓸 때는 주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비트코인 같은 거를 레버리지 써서 샀다. 그러면 거의 바보가 거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주식 같은 경우도 이게 고평가돼 있다고 생각될 땐 레버리지 쓰면 안 되고 특히 전세처럼 비용이 없는 무이자 차입 자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난데 은행 대출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전세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세 대신 은행 빚을 얻어서 사는데 그게 반대로 이자만큼도 못 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빌딩을 하나 샀는데 전세는 없고 당연히 은행 빚을 얻어가지고 은행 빚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50%의 빚을 샀는데 그걸 뭐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낼 생각으로 샀는데 만약 공실이 나서 이자를 못 갚으면 그럼 은행에서 바로 경매 처분해가지고 그게 날라갈 수가 있겠지. 이것도 똑같아. 주식처럼
그게 경매처분해서 원금을 갚으면 빚이 없고 그냥 돈이 없는 상태로 되는데 뭐 저번 2008년 같이 모기지 사건,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같은 게 일어났을 때는 거꾸로 그 담보 대출 받은 거 이하로 처분이 된 그런 경우는 빚만 남게 되지. 그래서 레버리지 쓸 때는 항상 쓰는 게 아니고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리스크가 없을 때만 써야 된다. 이런 게 레버리지에 대한 질문 답이 됐나 모르겠네. 답 돼? 하강 강직성이 뭐야? 떨어질 가능성이 적은 거. 떨어질 가능성이 적은 거? 땡큐. 다른 질문.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 질문은 3번하고 연결해서 리밸런싱으로 했는데 리밸런싱도 역시 구글 검색을 하면은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 비율을 일정하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가 50%고 미국 채권이 20%고 한국 채권이 30%다. 이걸 포트폴리오로 만약 정했다면 이건 사람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50%, 뭐 한국 주식 20%, 미국 주식 30%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이 50%고 미국 채권이 20%고 한국 주식이 30%다. 그러면 이걸 10억 초기에 투자했다면 당연히 미국 주식 5억이 될 거고 미국 채권 2억, 한국 주식 3억이 될 텐데 이게 보통 1년 정도인데 1년 지난 다음에 뭐 미국 주식이 8억이 됐고 올라서 미국 채권은 50% 올라서 3억이 되고 한국 주식은 뭐 한 30% 올라서 4억이 됐다고 치면 이거를 똑같이 처음대로 50%, 20%, 30%로 맞춰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10 이때 이 총 금액을 더하면 15억이 되니까 그거의 50%는 7.5억, 20%는 3억, 그리고 30%는 4.5억이니까 미국 주식을 7.5억, 미국 채권을 3억, 한국 주식을 4.5억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미국 주식은 0.5억을 팔아야 될 거고 미국 채권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고 한국 주식은 0.5억을 매입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미국 주식 5천만 원을 팔아서 한국 주식을 5천만 원을 사면 원래대로 50대, 20대, 30이 되는데 이거를 언제 하는 게 좋냐? 1월에 하는 게 좋지. 왜냐하면 세금 납부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1월에 만약 12월에 했다 그러면은 다음에 3월에 그러니까 3개월 후에 돈을 내야 되지만 1월에 하면 13개월, 12개월 아니 14개월 후에 내면 되니까 14개월 동안 무이자로 그 세금 낼 돈을 운용할 수가 있겠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은행 금리가 2%다 그러면은 뭐 이게 이익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을 5천만 원을 팔았는데 여기서 보면 60%가 올랐으니까 5천만 원에 대해서 60% 그럼 얼마야? 6, 5, 30이니까 3천만 원이 이익이고 3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3천만 원에 대한 세율이 만약 10% 나오면 300만 원을 1년 있다 내니까 좋지. 이게 금액이 크면 그만큼 더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리밸런싱하고 세금 납부를 어, 하려면 1월에 리밸런싱 하는 게 좋다는 거는 질문이 됐어? 답이? 근데 이 5대 2대 3이 황금 비율도 아니잖아. 근데 왜 이걸 1년마다 이렇게 맞출 필요가 뭐 있어? 그러니까 이 리밸런싱을 하는 목적이 뭐야? 포트폴리오 비율은 자기가 정하는 거고 포트폴리오를 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늙으면 늙을수록 변동성을 싫어한다고. 왜냐하면 젊을 때는 성장성이 더 중요하지만 늙으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죽기 전에 폭락을 했다든지 그러면 돈을 못 쓰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얘기하는 게 뭐 나이가 많아질수록 채권 비율을 높여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채권 비율을 높여가는데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예를 들어서 주식이 80%가 아니고 채권이 80%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비중은 자기가 정해야 될 거고 이게 포트폴리오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미국이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미국 주식, 미국 비용을 올리는 거고 한국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러면 한국 비용을 올리는 거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는 정해야 되는데 만약 주식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식이 적게 오를 가능성이 높겠지.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주식 수익률이 연평균 10%였는데 올해 미국 주식이 100%가 올랐다. 그러면 내년에는 뭐 별로 안 오르거나 떨어진 게 정상이겠지.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원래는 100이었으면 110이 돼야 되고 내년은 120이 돼야 되는데 그게 200이 돼버렸다 그러면 80% 정도, 80, 그러니까 40% 정도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면 고평가돼 있는 거를 팔아서 저평가돼 있는 거를 살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내년에 미국 주식이 떨어지고 반대로 한국 주식이 올랐다면 한국 주식은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더 높고 미국 주식은 고평가돼 있으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최종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 예를 들어서 채권 수익률은 뭐 한 2, 3%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수익률 10%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을 사는 이유는 주식은 10%지만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채권은 오르내림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기 때문에 주식이 많이 오르면 채권을 사고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오히려 채권이 비중이 높아질 테니까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사고 이런 형태로 해서 오히려 정기적인 수익률은 총체적인 수익률은 더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매년 해야 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리밸런싱을 1년에 한 번씩 해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비율을 맞춰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수익도 높고 안정성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렇지. 알았어. 땡큐. 다른 질문 없어? 없어 나는. 그러면 3, 4번 2, 3번 했으니까 4, 6번. 이건 자본이익률인데 자본이익률은 아까 잠깐 나오긴 했는데 어, 정의는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고 이거를 하는 방법은 특정 회사를 하려면은 아이투자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저번에 실질 동안 투자 교육할 때 가입하라고 내가 추천을 했고 가입 안 해도 볼 수는 있으니까 오늘 볼 거고 좀 이따가 그리고 가입하면은 뭐 이메일을 보내주니까 무료로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인가 뭐 아무튼 가끔씩 오니까 볼 때마다 잠깐씩 보면 되고 그리고 유료로 만약 나는 유료는 안 하고 있는데 유료로 만약 하게 되면 뭐 수익률 점검 뭐 이런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뭐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게 원칙이라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회사는 네이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네이버로 하면은 어 아까 얘기한 어떤 것들이 좋은지 어떤 회사가 PBR이 높고 PBR이나 PER이 낮고 배당 수익률이 높고 이런 것들을 쭉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네이버의 파이낸스에 있고 그리고 아이투자에서는 이거를 네이버는 지금 현재 상태고 아이투자는 그동안 몇 년 동안 추세를 볼 수가 있는 그런 거니까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투자 대상 기업 찾는 게 쉽고 이걸 할 때는 저번에 다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했지만 예를 들어서 10개 종목 내로 선정을 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빼야 되고 왜냐하면 둘 다 반도체니까 반도체 업종이 좋으면 둘 다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내릴 땐 둘 다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뭐 10개 정도로 쭉 갖고 가는 게 좋다. 그리고 PBR하고 PR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여기서 질문 있으면 얘기하고 그러면 자본이익률이라는 게 ROE야? ROE, Return on Equity. Return on Equity?
그러면 이따 일단 이 사이트에 다 들어가 볼 거지. 지금 들어갈 거니까 끝나고 일단 아, PBR은 프라이스 부킹 레이트 부킹 어, 프라이스 레이트고 이거는 장부가 대비 주가가 얼마인지 그거고 PER은 프라이스 어닝 레이셔인데 이거는 이익 대비 주가인데 둘 다 주가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분자에 있기 때문에 둘 다 낮은 게 좋은데 PBR은 장부가보다 더 싸게 사면 좋은 거고 그래서 1보다 낮으면 좋은 거고 PER은 어, 주가가 10년 동안 벌 정도 이내면 좋은 거니까 10보다 작으면 좋다는 거고 배당 수익률은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으면 되는데 정기예금 금리 좀 이따 구글 해보겠지만 지금 계산해 보면 2.3% 정도 되는데 저번에 다우게 했을 때는 평균 배당 수익률보다 높은 걸 했는데 그거보다는 정기예금 금리를 사용하는 게 높을 것 같다. 그 이유는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주가가 얼마나 올랐을까? 10년 동안. 100배? 준하는 언제부터 언제요? 1980년부터 90년까지 10년 동안. 한 250배 올랐겠죠. 몇 배? 250배요. 250배? 성화, 10배 올랐을 것 같은데요? 10배. 성화가 제일 가까운데 하나도 안 올랐어. 정답은. 일반적인 10% 수익률로 250배 따지면은 10년이면은 100%가 되니까 2배가 되는 게 정상이지. 근데 왜 하나도 안 올랐을까? IMF? 아닌데 그때 IMF 그때 93년. 없었고 네. 그때 금리가 몇 프로인지 알아? 아, 그거 기억나요. 금리 엄청 높아갖고 다들 집 사느라 주식 같은 거 안 했던 거. 그때 뭐 엄청 높았었는데? 2%대랑은 말도 안 되게. 그 영화도 내가 있지 않나? 80년대 초반에 한 7% 그 되지 않을까? 단자회사에다가 적금을 넣었더니 예금을 했더니 금리를 20%를 주더라고. 금리가 20%인데 누가 주식 투자를 하냐고.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20% 그렇죠. 1년 지나면 20%를 주는데 주식을 넣으면 10%를 생각할 수 있는데 리스크는 더 높고 은행에서는 부도날 가능성이 뭐 일정 금액까지는 없으니까 이건 확실하게 20%를 벌 수 있는데 누가 떨어질지도 모르는 평균적으로 10%를 얻을 수 있는데 누가 넣겠어. 그래서 그때는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배당 수익률을 따지는 것보다는 정기예금 금리를 따지는 게 나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질문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트를 이용할 건데 PBR하고 PER이 뭐냐? 이게 7번 질문이었는데 그리고 이 7번 이후 8번부터는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참고를 하는데 참고로 질문이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서 내가 카톡이든 뭐든 보낼 거니까 바로 답변을 해주면 답변 반대로 내가 이틀 안에 파워포인트 자료 만들어 가지고 다시 보내줄 거고 자 PBR은 뭐냐?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 얼마냐 이건데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이고 순자산이라는 거는 여기서 시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부가 얘기하는 거야.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게 낫겠다. 예를 들어서 한개 주공 3단지가 20년 전에 6천만 원이었는데 그때 만약 투자를 했다면 장부가는 6천만 원이겠지. 하지만 그 시가는 내가 알기로 한 6억 정도 하니까 10배가 되지. 그러니까 PBR이 높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야. PBR은 장부가를 기준하게 되니까. 하지만 PBR이 낮다면 주가가 쌀 가능성이 높겠지. 그래서 PBR이 1보다 적다는 거는 어, 이거는 그냥 상대적인 거니까 알고 어야 되는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10,00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10,000개를 다 그걸 다 조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PBR이나 PER 가지고 먼저 거른 다음에 그 안에서 이게 정말 PBR 이하가 맞는지 아니면 PBR이 뭐 예를 들어서 0.5인데
불구하고 거꾸로 아까 뭐 상계 주공 3단지 같은 얘기도 했지만 기계를 갖다가 뭐 100억 원어치 샀는데 그 기계가 사실은 어디야 기상대인가 어디서 100억짜리 컴퓨터 샀는데 그거 1,000만 원인가 얼마에 팔아버렸잖아. 그런 경우는 사실 100억이 아니고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장부가는 100억이지만 실제가는 1,000만 원밖에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PBR 1보다 작다고 해서 꼭 사는 건 아니고 PBR 1보다 작은 거 중에서 좋은 걸 사는 거니까 그게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고 PER은 주가 순이익 비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어, 그 주식을 샀는데 아니 그 주식보다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겠네. 어, 주식을 샀는데 그게 아니지. 주식을 이건 주식이 낫겠다. 그 아파트보다 주식은 사고 팔기가 쉬우니까 주식을 샀는데 그게 어, 15불에 사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1불 50센트로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30배가 올라가지고 450불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장부가는 15불에 샀으면 15불이라고. 그게 시가가 주가가 1불 50센트로 90%가 떨어졌든 아니면 30배가 올라가지고 450불이 됐든 똑같다고. 실제로는 많이 올랐지만 이거를 팔기 전에는 이익으로 잡히질 않아. 이익으로 잡힌 거는 배당받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받거나 실제로 현금 들어오는 것만 잡는다고. 그러니까 PER이 10보다 낮다고 그래서 꼭 좋은 PR이 10보다 낮으면 좋지. 하지만 PR이 10보다 높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PR이 10보다 작은 거 중에서 이제 고르는 건데 그 이유는 올해 예를 들어서 뭐 30배 오른 게 있어가지고 이익이 매년 뭐 한 1억 정도 나던 회사가 30억이 났다고 그래서 그럼 PR이 갑자기 그냥 낮아지겠지. 뭐 10, 원래 10이었다면은 뭐 30분의 1이 될 테니까 0.3으로 떨어지겠지.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지속되는지 아닌지 그거는 중요하지. 자, 그래서 이 장부가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장부가 5천만 원짜리 주택이 시가가 1억이면 그리고 임대소득이 보통 한 5% 정도 하니까 4%지만 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임대소득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PBR은 장부가 기준이니까 5천만 원 시가 그러니까 보통 주가는 시가를 반영한다고 봐야 되니까 시가는 1억이고 장부가는 5천만 원이니까 PBR은 0.5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장부가고 그게 시가니까. 거꾸로네. PBR이 2가 되지. 그지? 주가 나누기 장부가니까 PBR이 2가 되지. 그리고 PER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주가는 1억이지. 근데 순이익은 500만 원이지. 이거는 뭐 돈 들어온 거니까 확실하지. 그래서 PER이 더 중요해, 사실은. PBR은 장부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PER 같은 건 실제로 이익으로 잡힌 거니까. 그리고 시가를 반영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 20이 되나? 맞아? 그죠? 네. 자, 그래서 PBR하고 PER을 했는데 여기 얘기한 것처럼 장부가하고 시가는 다른 경우가 많고 이익도 사실은 다른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을 했다 그러면은 그걸 돈을 받으면 좋은데 떼일 못 받을 수도 수도 있죠. 있겠지. 네. 그래서 PR도 사실은 또 PR보다 더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인데 현금 흐름은 어, 얻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거는 2차적으로 두 번째 단계로 할 때 그때 하는 거고 일단 여기까지 해서 파워포인트 자료는 끝났고 지금부터 할 거는 어, 10분에 종료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종료를 하고 그리고 저기 뭐야 그 뭐지 그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PER 하고 그리고 2부를 그때부터 하는 걸 하고 지금 일단 일반적인 질문은 물어봐. 한 5분 정도 더 하고 종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야 인터넷 가지고서 PBR하고 PR 아까 아이투자에서 어떻게 찾고 네이버에서 어떻게 찾고 그리고 또 뭐 구체적으로 어떤 한 회사 예를 들면 뭐 유엔에스 대화라든지 올해 내년에 만들 예정인 회사의 PBR하고 PR이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할 건데 거기서 질문할 게 있으면 지금 하고 일반적인 경우 없으면은 끝내고 다시 해서 2부로 넘어가고 PBR하고 PER이 뭐의 약자야? 프라이스 그리고 프라이스 부킹 그거 있더라고. 프라이스 부킹 부킹 레이? 여기만 순자산이니까 뭐겠어? 자산이 뭐지? 에셋 레이트고 프라이스 어닝 레이트 에셋인데 어떻게 PBR이 돼? 부킹 아까 얘기하면 장부가라고 그랬잖아. 아니 PBR이 프라이스 부킹 에셋 레이트라고? 부킹 에셋 에셋이면은 PBE가 되죠. 어떻게 PBR이 돼? 그거는 에셋이면 A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장부가라고 그랬잖아. 시가가 아니고 그래서 부킹 프라이스라고 어쨌든 그리고, 그게 그리고 배당 지속 가능성은 어디서 뭘 보고 확인할 수 있어? 아까 얘기했지만 PER이 계속 높다면 PER이 계속 낮다면 10 이하가 좋은데 그중에 얼마를 배당을 하는지가 중요하겠지. 예를 들어서 PER이 높다면 이익이 줄었거나 아니면 가격이 올랐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익이 줄었다면 배당을 지속할 수가 없겠지.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배당을 하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나머지 반은 어, 재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한국 주식은 반도 안 해. 보통 한 배당 성향이 뭐 20%에서 뭐 60% 정도 사이가 이상적이라고 돼 있는데 이익이 줄었다면 배당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 PR이 어떤지 아까 아이투자에 보면은 그 5년인지 10년인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PR이 어떻고 ROE가 어떤지 이게 쭉 나오니까 그걸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배당 지속 가능성은 PER이 낮은 거랑 거의 공통되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PBR은 사실 별로 자산 변동이니까 가격이 바뀌지 않는 이상 PBR은 바뀌는 경우가 별로 없고 가격이 만약 똑같다 그러면은 이익이 바뀌었다면 PER이 바뀌겠지. 그러니까 PER이 막 왔다 갔다 했다면 그거는 지속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1억 이익이 났는데 올해 30억 이익이 났다. 그러면은 작년 뭐 몇 년 동안 계속 1억이었다면 1억으로 보고 배당 가능성을 판단하는 게 낫지. 10억이 30억이라고 보고 배당 가능성을 판단하는 건 좀 어렵겠지. 그러니까 결국 배당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PER을 보고 PER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외에 뭐 배당을 어떻게 이 회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당을 어떻게 했다 이런 걸 알려주는 정보는 없는 거지. 그런 정보는 찾으면 있겠지만 나는 그것까지는 안 찾고 있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 배당금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고 한국 회사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을 일반적으로 일정하게 갖고 가고 있는데 그거는 이익의 몇 퍼센트를 배당하는 정책이고 미국 주식은 예를 들어서 뭐 AT&T나 그 말보로를 만든 회사 그, 그 말보로를 만든 회사 이름은 아, 아, 뭔데 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 회사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담배 만드는 회사라는 거잖아. 담배 회사 같은 경우는 배당을 뭐 이익이 늘든 줄든 계속 늘리고 있고 한국 주식 같은 경우도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그 2세 상속 때문에 배당을 꾸준하게 많이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주식 비중이 낮기 때문에 주식을 더 살려면 배당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건 회사
그 경영진이 누구고 주주가 누구고 이런 걸 따져볼 수밖에 없고 그런 회사들은 꾸준하게 배당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그 배당 성향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참고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 중에 일부는 지주회사 같은 경우가 있는데 왜 지주회사가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을까? 배당 성향이 높고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똥한테 봐. 삼성의 지주회사가 만약 있었다. 삼성은 뭐 지주회사 있다면은 있긴 있는데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내가 이건이고 이건이 아들이 누구야? 이재용이한테 이용 주식을 물려주고 싶다. 죽을 때가 다 됐고 그러면 지주회사가 있다면 지주회사 주가가 높은 게 좋을까? 낮은 게 좋을까? 낮은 게 좋죠. 상속세를 줄이려면은 지주회사가 뭐야? 아씨. 지주회사는 모회사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모회사는 삼성생명이잖아. 삼성생명의 모회사가 또 있지. 어쨌든 지주회사는 모회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회사, 그러니까 지주회사라는 건 어떤 회사를 만들 때 투자를 해준 회사라는 거지. 삼성을 따지면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격인데 그 회사의 모회사는 그 회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삼성생명이고 삼성생명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에버랜드 그리고 에버랜드의 지분을 또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이정희가 만들었던 무슨 IT 회사인데 어쨌든 그 상속력으로 만든 거라고 쉽게 얘기하면 상속세를 적게 내려면 지주회사 그러니까 모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은 많이 받는 게 좋지. 그 지분 비율을 늘려야 되니까. 그러려면 배당 비율은 높겠지. 그리고 모회사다 보니까 아래 자회사들한테 배당 얼마 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배당 성향이 일정하고 배당 금액도 일정하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이따 설명할 거니까 지금 2분 남았으니까 일단 끝내고 2분은 넘어갈 거야. 다른 질문 없지? 자, 그리고 없으면 종목은 어디서 뭘 보고 설정하는지 그것도 나중에 설명해 줘. 지금 2분 남았으니까 2분 동안 못하니까 그거는 지금 끝내고 다시 이거 뭐야 줌을 시작해서 그때 할 거라고. 오케이?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끝내고 다시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